충남 서해안에서 백사장이 사라지는 연안 침식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14곳이 침식 지역으로 판정된 가운데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충남에선 60명이 확진됐습니다. 도내 백신 접종률은 1차 78%, 완료는 52%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으로 72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와 서울,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충남의 충청권과 전북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센터가 들어섭니다. 센터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가 추락했는데요. 보조 밧줄만 달았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이 사전에 청소업체에게 보조 밧줄을 구비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인 셈이죠. 고층 외벽 작업 중에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는 지난 10년간 무려 150건이나 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대한민국, 안전면에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서해안에서 백사장이 사라지는 연안 침식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20년 뒤에는 해변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일몰명소로 유명한 태안의 운여해변. 파도에 모래가 쓸려 내려가면서 해변 곳곳에 바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연안 침식 실태 조사 결과 이 해변은 4개의 등급 중 제일 낮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보령의 무창포와 태안의 만리포 등 유명 해수욕장들을 포함해 도내 연안 14곳이 침식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해안가의 침식이 심해지면 자연재해를 막아줄 완충지대가 사라져 도로 위에 모래가 쌓이고 태풍 피해가 커집니다. 월파나 이런 재해, 폭풍이나 태풍이 왔을 때 이런 상당히 침수 범람의 우려도 가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식을 방지하는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해안의 경우 동해안보다 파도 힘이 크지 않아 침식의 속도가 느리지만 방조제 같은 인공 구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침식이 심해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다로 빠져나가는 모래를 막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오히려 모래 유실을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침식을 막기 위한 구조물들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런 구조물들이 오히려 모래가 이동하는 그 길목을 일부러 차단하는,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침식을 대비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20년 뒤 해안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남도는 침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연안 24곳에 산책로를 설치하고 모래를 채우는 등 연안 보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9년까지 침식 우려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해 해안선 변화와 모래 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안 침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내 연안 침식 지속 관리를 위하여 침식 실태 조사 대상지를 확보하고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해안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 침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충남에선 60명이 확진됐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지표 환자 22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11명, 해외 유입 5명 등입니다.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9,133명입니다. 도내 백신 접종률은 1차 78%, 완료 52%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율은 0.5%로 중대한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사망 36건을 비롯해 모두 111건이 신고됐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7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1조 3천억여 원을 쓴 경기도였으며 다음은 서울시, 전북도 순이었습니다. 주민 전체에게 보편 지원을 한 곳은 경기도와 전북도, 울산시였으며 강원도와 경북도는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가 충청권과 전북 일부를 관할하는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충청권과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주대 대기과학과가 중심이 돼 운영하고 충남도와 한서대 항공관측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는 3년 동안 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내포 신도시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30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을 만나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 신도시의 교통망과 문화시설, 점주 여건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대한체육회가 내포 신도시로 올 경우 다양한 정책 지원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주민들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스포츠클럽 제도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네,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청운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유경제 관련 주제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청운대 학교 융합경영학부 김재호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운대학교의 김재호 교수입니다. 네, 오는 12월까지 공유경제 아카데미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도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오는 12월까지 2021년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공유경제란 자원을 소유가 아닌 공유해서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말할 수 있고요. 지역 내 흩어져 있는 물건, 공간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을 이런 유무형 자원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할 수 있고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경제적, 문화적 어떤 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는 도민과 청소년들에게 나누고 함께하는 공유경제의 필요성을 알려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공유경제를 이끌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 내 공유경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유경제 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공유경제 창업가 및 전문가를 육성 교육하고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 순회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유경제의 어떤 필요성과 긍정 인식을 위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대상자는 전체 충남 도민이고요. 그 자세한 문의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시면 되고요. 연락처는 041-630-3443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 이런 것들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한 창업, 취업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어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충남의 일자리 생태계가 더 다양해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호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내포 신도시 주변 축사 7곳이 이전하거나 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은 축사 낙취를 저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축사 7곳을 대상으로
이전과 휴업에 따른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내포 신도시 주변 2개 농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인 악취 포집기를 활용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악취 저감제와 분유 수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가축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대책 상황실 24곳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구체적으로 철새 도래지에 축산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축산 농가 예찰과 소독 등을 실시합니다. 지난 겨울 충남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과 오리 284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이 제안하는 자살 예방 대선 공약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30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충남도의회와 국립공주병원, 굿모닝 충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좌담회는 자살률 실태를 분석하고 국가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19년 기준 충남 지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5.2명으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다면 자살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청권 내 분만기관은 총 7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에 8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5년 새 충청권에서 문을 닫는 산부인과가 꾸준히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충남은 2016년 29곳에서 2017년 28곳, 2018년 25곳, 2019년 26곳, 2020년 22곳으로 증감률 마이너스 24.1%를 보이며 전국에서 분만 기관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에서 세종이 유일하게 2016년 2곳에서 지난해까지 6곳으로 분만 기관이 200% 증가했지만 대전과 충북 모두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대전은 7대 특광역시 중 광주에 이어 분만 기관이 가장 많이 폐업한 지자체로 꼽혔습니다. 심지어 분만을 아예 중단한 산부인과 의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권 내 진료 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 중에서 분만 수가 충고되지 않은 기관은 지난해 9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산후조리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현재 대전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11곳 운영 중이고 충남의 경우 지난해 16곳에서 천안 소재 2곳이 폐업하며 지금은 14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모든 지자체가 앞다퉈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홍성 지역에 들어설 공공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기존 계획에서 선회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이 기획재정부에 반납한 국비를 돌려받게 되면서 주민소득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태안군은 한국전력공사 산하전력기금 사업단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반납금 29억 7천만 원의 재지급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원금이 반납된 경우 산자부는 10%를 차감한 후 이를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실제 재지급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태안군은 이번에 다시 확보한 국비를 원북면 스마트팜 사업 등 주민소득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안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양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태안군과 한서대는 해양 쓰레기를 보다 쉽게 찾아 처리하기 위해 드론길을 시범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길은 드론이 항상 같은 동선을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구간을 뜻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시간 흐름에 따른 쓰레기 양을 파악할 수 있고 암벽 등 접근이 어려웠던 곳에 대한 실태 조사도 가능합니다. 군은 시범 대상지 6곳을 지정하고 드론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